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10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참 오늘 아쉬움과 허탈함이 많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흐름 대비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고 또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독 국내 시장만 오늘도 약세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7%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시초가의 미국 시장의 강세로 인해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 흐름을 지켜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0.6% 하락이 나왔고 삼성 SDI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테슬라가 2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 조금은 기대가 되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화학을 제외하고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경기 민감주 오늘 포스코는 무려 7.4%의 강한 하락이 나왔고 KB금융도 마찬가지로 약 2%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전장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장이 종료되었을 때는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모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은 소폭 순매도로 보여주었지만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참 이 연기금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수급이 많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연기금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죠. 이어서 삼성 SDI 오늘 삼성 SDI는 소폭이나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대로 외국인이 많은 매도 물량을 보여주면서 오늘 상당히 아쉬웠던 흐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오늘 포스코 7%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지만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순매도세가 짙었기 때문에 내일도 외국인의 수급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B금융 오늘 KB금융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카카오, 삼성화재, 네이버, 기아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포스코, 네이버, KB금융, 포스코케미칼, LG이노텍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이 아쉬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못해도 국내 시장이 1% 이상은 상승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셨을 텐데 역시 오후로 갈수록 다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어제 미국 시장이 결정적으로 나스닥이 3% 이상 그리고 테슬라가 무려 20%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미국 국채 입찰 지난달과 과거 평균치를 웃도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어제 진행했던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아니고요 3년물 국채금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채권 금리,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 수익률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높은 경쟁률 때문에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덩달아서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1.6% 이상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1.54%까지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국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면 지금 3.7%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1.4%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6% 이상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쉽겠지만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메인은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어제는 3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있었고 오늘은 1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메인은 오늘이 될 수가 있고,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앞선 3년물처럼 과거 대비 높은 경쟁률을 보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채권금리는 낮아질 수가 있고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쟁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또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 참 흥미로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10년물 채권금리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계획이 있거나 어떤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서 차분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 일봉 차트이고요. 고점 대비 어제 저점까지 무려 40%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고,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이런 다양한 기술주들에 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 2월달에 점유율이 처음으로 70%가 깨졌고 전년 동월 대비 12%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국내 2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셨다면 이런 기사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업체들의 신차들이 쏟아질수록 테슬라의 점유율은 조금씩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만 납품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때문에 2차전지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전기차의 보급률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경쟁사로 인해서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성장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단기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우려할 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부품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데, 저는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가 변화했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지 수급적인 문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세,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어우러져서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1.9조 원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뱅크에서 사용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연령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합산 결과를 내봤을 때 무려 1,500억 달러, 하나로 약 170조 원의 자금이 주식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하나로 170조 원이 미국 시장을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다시 한번 유동성을 불러일으켜서 시장을 상승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과연 아시아 시장과 국내 시장이 절대적인 영향이 없을지, 분명히 국내 시장에도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부양책 통과에 따라서 한번 주식시장의 변화를 같이 한번 챙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며칠 뒤에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 시 66조 원의 시가총액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이마트, 롯데쇼핑, GS 리테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6개 소매업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시가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쿠팡이 이 정도의 규모의 가치가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내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이즈 면에서 국내 코스피보다 월등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쿠팡이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되었다면 지금의 시장 가치 66조 원이 아니라 약 10조도 채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 쿠팡 관련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쿠팡 관련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점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된다면 정말로 적정 가치를 찾아갈 텐데, 혹시나 66조가 고평가되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면 쿠팡 관련주들 좋지 않은 추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쿠팡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쿠팡과 경쟁업체를 한번 주목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쟁업체가 유통업체가 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인터넷 쇼핑 점유율이 16.6%,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쿠팡은 13%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저는 인터넷 쇼핑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쇼핑 1위 기업인 네이버 쇼핑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차라리 네이버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참 많이 아쉬웠던 하루였는데, 또 내일 새벽에는 1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있고 국내 시장은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모두 긍정적으로 해소가 되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